이를 토대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봤는데요. 오늘도 일봉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여행 레저 ETF, 그것을 구성하는 종목을 공부했습니다. 일단 타이거 여행 레저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리스트업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급감했을 테니 코로나 이전까지라도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던 기업을 찾아봤고요. 그랬더니 호텔신라, SK렌터카, 레드캡투어가 후보군으로 뽑혔습니다. 지난번에는 호텔신라를 공부했고 오늘은 SK렌터카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골라본 거고요. SK렌터카는 SK네트워크스의 렌터카 사업과 새로 인수한 AJ렌터카가 합쳐진 회사고요. SK네트워크스에는 기존 장기계약 등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SK렌터카는 렌터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SK네트워크스의 점유율까지 합친다면 1위인 롯데렌탈과 점유율 차이가 2% 정도 납니다. SK렌터카의 사업 내용은 이름처럼 자동차 렌탈 매출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요. 중고차 매매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렌탈 중에는 중장기 렌탈이 렌탈 비중의 90%를 차지하네요. 저는 단기 렌탈의 비중이 높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매출과 이익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2018년도부터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매출과 이익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해외 렌터카 업체 허츠는 코로나를 직격으로 맞아서 파산 보호까지 신청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들과 국내 렌터카 업체의 차이는 장단기 사업 비중입니다. 해외의 렌터카 업체들은 관광지나 공항 근처에서 1개월 이하의 단기 렌트 사업이 주요 사업이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 당연히 매출에 큰 타격이 있었다. 반면 국내 렌터카 업체는 1개월 이상의 장기 렌터카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코로나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월 단위 렌터카와 1년 이상의 렌터카 수요가 크게 늘었다. 즉 국내 렌터카 업체들은 관광용 단기 렌트보다는 장기간 사용하는 장기 렌트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코로나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렌트라 하면 그동안은 법인 고객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빌려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장기 렌트하는 개인 고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고객의 비중과 법인 고객의 비중이 50대 50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슬슬 국내 여행이 회복되면서 단기 렌터카 매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렌터카의 향후 실적 컨센서스를 다시 보면 202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봤는데요. 최근 3개년 평균 PER 19.3의 증권사 컨센서스 EPS를 곱해서 계산한 것 하나와 최근 3개년 평균 PBR 1.06의 증권사 컨센서스 BPS를 곱해서 계산한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계산값이 있는데요. 2021년 예상 주가를 보면 11,400원, 11,800원 정도로 현재 주가 12,650원보다 약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말은 SK렌터카의 적정 PER을 19.3으로 본다면 2021년에도 2020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건데 그 증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적정 PBR을 1.06으로 본다면 2021년에 순자산 증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 실적 컨센서스도 2021년보다 증가했죠? 그것을 시장에서 반영해 준다면 현재 주가보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2%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실적이 컨센서스만큼 나와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서 반영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21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0억이었는데 실제 영업이익은 196.8억으로 컨센서스보다 마이너스 1.6% 정도 하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즉 2021년은 컨센서스보다 약간 저조한 실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1년 전체로 봤을 때 컨센서스와 얼추 비슷할 수 있겠구나. 2021년 올해 실적이 컨센서스 정도로 나온다면 아까 계산해봤듯이 현재 주가에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하려면 2022년의 실적 컨센서스를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신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시장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률이 점차 감소해서 2020년에는 9.6% 성장으로 한 자릿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2.9%로 상승을 했고 여기에 단순히 곱하기 4를 해보면 연 성장률 11.6%로 다시 두 자릿수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아니라는 게 가장 마음에 걸려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호텔신라처럼 코로나의 타격을 받았다면
백신 맞고 코로나 종식되면 당연히 코로나 이전의 실적을 회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코로나와 무관하게 순수 자신들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 렌터카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장기 렌트하는 개인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플랫폼 서비스 구축, 프로모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2022년에 컨센서스가 좋긴 하지만 그걸 지금부터 반영하기에는 저는 좀 확신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K 렌터카가 잘 하고 있는지 틈틈이 실적과 컨센서스 변화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여행 레저 종목 중 남아있는 레드캡 투어나 아니면 그게 재미가 없으면 더 재밌는 종목을 공부해 오겠습니다.